국어에서의 기출 분석, 사실 이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기출 분석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국어 풀면서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그거를 뭐 해설집을 보고 외우는 게 바로 기출 분석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그대로 이식시켜서 하는 게 기출 분석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어의 기출 분석은 뭘까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의 기본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강 강사분들의 빠지지 않는 커리큘럼이 기출 분석 강의입니다. 한마디로 기출 분석을 했을 때에 학생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무언가는 기출 분석한 결과 보고서라든지 어떤 기출 분석 결과 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까지 기출되었던 출제진의 의도들이 파악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국어 비문학을 기출 분석을 했다. 문장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 문단의 구조의 짜임새부터 해서 어떤 문항이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의 선지 구성 원리라든지, 당연히 학생분이 혼자서 분석해서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인터넷 강사가 하시는 그런 기출 분석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분들은 먼저 기출 분석을 혼자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적어도 국어 과목은 독해가 가능하시니까요. 한국어니까. 내 생각도 써보고, 아, 난 어디에서 사고가 막혔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문제로 연결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온다. 이런 태도나 내 사고의 흐름을 좀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보는 거예요. 그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인터넷 강사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른 사고로 수월하게 넘어가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옆에다가 해설처럼 써놓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고와 태도를 좀 교정해 감에 있어서 기출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기출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기출을 통해서 나의 읽기 태도나 읽기 방식을 교정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계속 풀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답도 다 아는데 이걸 내가 왜 풀어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풀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읽기 방식이나 나의 사고 방식 자체를 바꾸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어요. 이제 학생들이 풀면서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도 있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지금 실모를 풀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실전 모의고사는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건 사실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라는 것 자체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분석의 목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떤 읽기 태도나 읽기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면, 그 바꾼 게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가, 한정된 시간 내에 내가 그걸 잘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주기적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은, 국어는 한 6월 이후부터는 반드시 주 1회는 실시하셨으면 좋겠고요. 6월 전에 내가 성적대가 조금 국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풀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을 수 있으니 그거는 지연을 좀 시켜 놓으셔도 좋겠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전 모의고사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똑바로 설정하지 않으면 학생분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점수만 봅니다. 채점하고 많이 틀렸네? 아, 또 4등급이야? 그럼 난 변화가 없네?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뭐 이상한 피드백을 하셔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연습하고 싶은 어떤 전략이 뭐였는지, 그리고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집중력을 어디에 많이 쏟고 있는지, 이러한 나만의 실전 감각을 위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모의고사들은 기본적으로 수능보다 어렵게 됩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 문제도 보면요, 수능과는 좀 다른 양식의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본다고 수능을 잘 보지도 않고요, 그걸 못 본다고 수능을 못 보지 않으니 우리 학생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수능 공부를 대하시면 계속 좀 마음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성적은 내 기대처럼 안 나오고,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네라는 생각이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 공부에 좀 애정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수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을 믿고 끝까지, 올해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돌 스파르타 국어 선생님을 모셔서 앞으로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차주에는 우리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도 모셔서 앞으로 이제 수학 공부라던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